이 엔진을 고칠 수 있다고? 좋아, 이걸 고치면 당신이랑 결혼해줄게! 에밀리 존슨의 조롱 섞인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리공 따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복도에 서 있던 임직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슨 테크놀로지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10,000,000짜리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과열로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독일 투자자들과의 $2억 계약이 2시간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에밀리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업복 안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1년 전 2023년 봄 독일 미넨의 BMW 본사에서 박지우는 성공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폐암위기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 당장 구할 수 있는 일이 수리공뿐이었습니다. BMW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지우는 존슨 테크놀로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한 채로 24시간 전 새벽 5시 박지훈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창문 밖으론 시애틀의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지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을 좌우로 돌렸어요. 어깨가 뻐근했거든요. 세면대 앞에 선 지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 29살 남자는 1년 전 독일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예전엔 고급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눈가에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이네.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면도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울 너머로 벽에 걸린 BMW 혁신상 인증서가 보였습니다. 박스에 넣어뒀다가 얼마 전에 다시 꺼내 걸어둔 거였어요. 가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오전 6시 지우는 존슨 테크놀로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12층짜리 유리빌딩은 아직 대부분의 사무실이 어두웠어요. 주차장엔 몇 대의 차만 서 있었죠. 지우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통로였거든요. 지하 1층 시설관리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네이비 블루 유니폼에 박지훈이라고 쓰인 네임택을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도구함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에어컨 점검, 화장실 시설 점검, 각 층 청소 상태 확인. 단조로운 업무들이었지만 지우는 성실하게 해왔어요. 오전 8시 임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이클 톰슨이 나타났어요. 35살의 기술이사, 키 185에 잘 다듬어진 금발 머리를 한 그는 항상 고급 수트를 입고 다녔죠. 마이클 옆엔 에밀리 존슨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아버지인 CEO를 닮아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클과는 미묘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보였죠. 에밀리, 오늘 저녁에 새로 오픈한 프렌치 레스토랑 어때?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온다던데. 마이클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반응은 시원했어요. 죄송해요, 마이클.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빠서요. 지우는 복도 한켠에서 에어컨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마이클의 얼굴에 스치는 짜증스러운 표정도 놓치지 않았죠. 1년간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마이클이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수리공을 무시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냐? 마이클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점검 중입니다. 온도 설정을 조정해 드릴게요. 빨리 해. 독일 투자자들 오늘 오는 거 알지? 마이클은 지훈을 마치 기계 다루듯 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그런 마이클의 태도가 불편한 듯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훈의 가슴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1년 전 독일에서라면 마이클 같은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술을 논의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잃을 순 없었거든요. 에밀리는 9층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케팅 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사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항상 회장 딸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사무실 책상 위엔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2억 달러 규모의 독일 투자 계약,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딜이었어요. 성공하면 존슨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에밀리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혁신적인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특허 기술, 생산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성격상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죠. 제발 문제없이 진행되길. 에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점심시간, 지훈은 12층 기술연구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핵심 기술인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보였어요. 복잡한 파이프와 센서들, 냉각액이 순환하는 시스템. 지훈의 눈엔 모든 것이 낱낱이 보였죠. 저 열교환기 배치가 비효율적이네. 냉각 효율이 20% 정도 떨어질 텐데. 지훈의 머릿속으론 즉석에서 개선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3년간 연구한 배터리 냉각 기술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누가 수리공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연구실 안에선 기술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지훈은 걸레질을 계속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냉각팬을 최대로 돌려봤지만 별 효과가 없네요. 내일까지 해결 못하면 큰일이에요. 같은 시간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욕망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에밀리와 결혼한다는 것은 존슨 테크놀로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이클의 아버지는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했지만 몇 년 전 부도가 났어요. 그 때문에 마이클은 항상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었죠. 능력은 있었지만 배경이 없었던 그에게 에밀리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만 성공하면 에밀리도 나를 다시 보겠지. 마이클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2억 달러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의 보너스도 상당할 텐데 그걸 바탕으로 에밀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였어요.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책상 위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지훈은 마지막 청소를 위해 9층을 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훈의 마음 한 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자신도 1년 전엔 저런 열정으로 일했었거든요. 독일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밤 11시 기술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냉각 시스템 안에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요. 열교환기의 미세한 결함, 냉각액 순환의 불균형. 시간이 갈수록 시스템엔 무리가 가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엔 온도 그래프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2억 달러짜리 계약, 회사의 운명, 그리고 한 남자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2022년 가을, 독일 미넨의 BMW 본사는 전기차 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15층 연구동에서 박지훈은 자신만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29평 크기의 넓은 공간엔 최첨단 연력학 시뮬레이터, 3D 프린터, 각종 측정 장비들이 빼곡했죠. 지훈의 책상 위엔 독일 자동차 공학회에서 수여한 젊은 혁신가상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겨우 28살의 나이에 받은 상이었어요. 동료들은 그를 쿨링 제니우스라고 불렀죠. 그가 개발한 배터리 냉각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지훈, 네 시스템으로 배터리 수명이 60% 늘어났어. 독일인 동료 한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엔 놀라운 수치가 나타나 있었어요. 기존 냉각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죠. 지훈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였어요. 손끝이 짜릿하게 느껴졌죠. 이 기술만 있으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였어요. 지훈의 미넨 아파트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그리고 알프스가 보이는 발코니까지 꿈 같은 공간이었어요. 월급은 한 달에 8,500유로,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BMW i8도 있었고 여름휴가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어요. 주말이면 동료들과 함께 미넨 시내 맥주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일 전통 맥주인 바이스비어를 마시며 자동차 기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지훈의 독일어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고 현지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지훈, 너는 정말 독일인 같아. 동료들이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이 독일 문화와 잘 맞았거든요. 매주 일요일 저녁 지훈은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지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죠. 지훈아, 거기 날씨는 어때? 어머니의 목소리엔 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지훈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내년엔 꼭 독일로 모셔올게요. 여기 풍경이 정말 예뻐요. 지훈이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지훈아. 네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1년 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큰 병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였습니다. 지훈은 실험실에서 새로운 냉각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미넨의 저녁은 고요했고
영구동엔 몇 명만 남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니는 평소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지훈이 먼저 안부를 드렸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쳤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훈의 입안이 바싹 말랐죠. 왜요? 어디 아프세요? 폐암 위기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해.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실험실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컴퓨터 펜 소리도, 복도의 발걸음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죠.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의사가 빨리 치료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폐암 위기라면 치료 가능성이 50% 정도였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지훈을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한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시며 학비를 마련해 주셨죠. 지훈아,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어라. 중학교 3학년 때 지훈이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 부렸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는데 그 손으로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대학교 때는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훈을 졸업시켜 주셨죠.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의 희생을 숨기셨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론 미넨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지훈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엔 두 개의 선택지가 맴돌았습니다. BMW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것. 한쪽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동료들의 인정, 높은 연봉, 밝은 미래. 하지만 다른 한쪽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죠. 폐암 위기 치료에는 최소 1년은 걸릴 거였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테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거였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로선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거였죠. 새벽 5시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내가 가야 해. 침실 거울 앞에 선 지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도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희생할 차례였죠. 그날 아침 지훈은 부서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한스를 비롯한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정말 그만둘 거야? 네 앞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부서장 밀러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3월 말 지훈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평소 즐겨가던 맥주집에서였죠. 지훈,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자리는 항상 있을 거야. 한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자동차 업계는 빠르게 변하는 분야였거든요. 1, 2년만 떨어져 있어도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힘들어지죠. 고마워, 한스. 정말 고마워.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4월 5일 지훈은 미넨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 창문으로 내려다본 독일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지난 3년간의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손에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네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자책하고 계셨지만 지훈에게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날며 지훈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독일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치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죠. 다만 지훈은 그때 몰랐습니다. 1년 후 자신이 수리공 유니폼을 입고 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 오늘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7시였습니다. 존슨 테크놀로지 본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로비엔 독일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경비원들도 평소보다 더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죠. 에밀리는 6시부터 회사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오늘만 잘 되면. 에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고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순간이었죠. 오전 8시 시애틀 공항에서 독일 투자자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룹의 클라우스 슈미트 회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진이었어요. 이들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2억 달러는 존슨 테크놀로지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미국의 전기차 기술이 정말 우리가 찾던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완벽주의를 보여주는 톤이었죠.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말이었지만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로버트 존슨 CEO는 최상급 예우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미국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오전 9시 30분 12층 기술연구실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1,000만 달러짜리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테이블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복잡한 파이프들과 센서들, 그리고 냉각액이 순환하는 투명한 튜브들이 마치 생명체의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마이클 톰슨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온도, 압력, 순환 속도,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걱정할 것 없어요, 에밀리. 이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죠. 기술진들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용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각종 측정 장비들을 배치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오전 10시 15분 시스템 점검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도 센서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연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온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네요. 어디 보자. 마이클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화면엔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배터리 온도가 65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정상 범위는 45도 이하였는데 말이에요. 냉각팬을 최대로 돌려보세요. 마이클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팬 속도를 올려도 온도는 계속 상승했어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죠. 30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냉각액 순환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순환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펌프는 정상이야. 열교환기 쪽을 다시 확인해봐. 마이클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어요. 부하 직원 앞에서 모르겠다고 말할 순 없었거든요.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1시간 남은 상황에서 시스템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어요. 온도는 75도까지 올라갔고 냉각액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죠. 11층 회의실에서 에밀리는 독일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12층 기술연구실에 가 있었어요. 아까부터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존슨 30분 후에 시연을 볼 수 있겠죠? 클라우스 회장이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죠. 오전 11시 45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둔탁한 소음과 함께 냉각액 순환이 중단됐습니다. 모든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고 경고음이 연구실을 가득 메웠어요. 이런 젠장. 마이클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고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죠. 다시 켜보세요. 안 됩니다, 이사님. 완전히 다운됐어요. 기술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5분 후에 독일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마이클은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보고 냉각액을 교체하고 센서들을 재조정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혹시 소프트웨어 문제일까요? 하드웨어 쪽도 확인해 보세요. 메인보드를 교체해 볼까요? 기술진들의 제안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이클의 이마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에밀리 앞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정오 5분 전 에밀리가 12층에 올라왔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연이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 있었고
기술진들은 당황한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에밀리, 미안해요.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마이클의 변명이 시작됐지만 에밀리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래층에선 2억 달러짜리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에밀리의 간절한 질문에 마이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결 방법을 몰랐거든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독일 투자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에밀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복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작업복을 입은 박지훈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순간 에밀리의 입에서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에밀리의 절망적인 외침을 들은 순간이었어요. 1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수없이 무시당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죠.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작업복을 입은 수리공이 1,000만 달러짜리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나선 거였죠. 이 엔진을 고칠 수 있다고? 좋아. 이걸 고치면 당신이랑 결혼해 줄게. 에밀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로버트 존슨 CEO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리공이 뭘 안다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지훈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독일 BMW에서 3년간 쌓은 경험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클라우스 회장이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기술을 이해할 수 있나요? 독일어로 된 원래 말은 더 신랄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독일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미넨에서 3년간 생활한 덕분이었어요. 저는 당신들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슈미트 회장님. 지훈이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의 수리공이 독일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당신이 독일어를 BMW 미넨 본사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지훈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지훈은 고장난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파이프를 만져보고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30년 경험의 장인이 하는 것 같은 숙련된 동작이었죠. 열교환기 3번 라인에 공기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냉각액 순환이 불균형해진 거예요. 지훈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마이클과 기술진들이 3시간 동안 찾지 못한 원인을 5분 만에 찾아낸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소음 패턴이 다르거든요. 정상일 때는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나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간헐적인 덜그럭 소리가 나죠.
독일 투자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세밀한 진단 능력은 웬만한 전문가도 갖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마이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3시간 동안 못 찾은 문제를 수리공이 5분 만에 찾아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했고 에밀리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 마이클의 변명이었지만 지우는 이미 문제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부분에서 기포가 보이죠? 공기 배출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지훈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기술진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명확한 설명이었거든요. 지훈은 도구함에서 필요한 공구들을 꺼냈습니다. 스패너, 육각 렌치, 압력 게이지. 모든 도구를 능숙하게 다뤘어요. 먼저 시스템 압력을 완전히 뺄게요. 그 다음에 공기 배출 라인을 분리하고. 지훈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3년간 BMW에서 수백 번 해본 작업이었거든요. 독일 투자자들은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어요. 클라우스 회장이 동료에게 독일어로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야. 손놀림이 우리 기술자들과 똑같아.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작업을 계속했죠. 30분이 지나자 지훈의 작업 솜씨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냉각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다뤘어요. 공기 배출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냉각액을 다시 주입할게요. 지훈이 밸브를 돌리자 시스템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정상적인 소리였죠. 독일 기술자 중 한 명이 클라우스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진짜 고수입니다. 우리 회사 최고 기술자들도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해요. 지훈의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런 수리는 그에게 일상이었거든요. 1시간 30분 후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털며 시스템을 가리켰어요. 완료됐습니다. 테스트해 보시죠. 에밀리가 떨리는 손으로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죠.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이럴 수가. 마이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3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정한 후 시스템 효율이 15% 향상됐어요. 원래 설계치보다도 더 좋은 성능이었죠. 클라우스 회장이 직접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4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한 그의 눈에도 완벽한 수리였어요. 훌륭합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다른 독일 투자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기술력이면 우리가 찾던 수준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역사를 통한 말이었지만 회의실한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2억 달러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구세주였어요. 마이클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에밀리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거였죠. 어떻게... 수리공이... 마이클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은 지훈에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독일 투자자들은 지훈에게 직접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BMW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나요? I 시리즈 전기차 냉각 시스템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클라우스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BMW I 시리즈는
독일이 자랑하는 최고 기술력의 결정체였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렸고 계약 조건도 유리하게 조정됐어요. 에밀리는 지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엔 1년 전 독일에서의 자신감이 다시 돌아와 있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남자가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는 것도. 로버트 존슨 CEO는 지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어.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진짜 주인공이었거든요. 마이클만 홀로 구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에밀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독일 투자자들이 떠난 후 회의실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버트 존슨 CEO가 지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훈 씨가 정말 BMW에서 일했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넨 본사 연구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설계가 제 전문 분야였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년간 자신이 어떤 사람을 무시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수리공으로?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혼자 치료받기 힘드셔서 돌아왔습니다. 지훈의 담담한 설명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성공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였거든요.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기분이었어요. 1년간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일들, 마이클이 그를 무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지훈의 너그러운 말이 에밀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1년간 무시했다니.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구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자신이 3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수리공이 1시간 만에 해결했다니. 더 큰 문제는 에밀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 자식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마이클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에밀리와의 결혼, 존슨 패밀리의 재산, 모든 계획이 흔들릴 위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남는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게 뻔했거든요. 로버트 존슨 CEO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업가적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주실 의향은 없나요? 기술이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1년간 수리공으로 지내며 단순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조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봉 15만 달러의 성과 보너스,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 전액 지원. 로버트의 제안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치료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그 부담이 덜어진다면. 에밀리도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5만 달러는 마이클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로버트 CEO가 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우리 회사 차세대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실 수 있나요? 지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차세대 전기차요? 오늘 독일 투자자들이 우리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이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5년간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전기차 기술 개발 사업이죠. 회의실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5억 달러라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지훈 씨의 BMW 경험이 핵심입니다. 유럽 기준에 맞는 고급 전기차 기술,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마이클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축하합니다, 지훈 씨.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악수하는 마이클의 눈엔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지훈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럼 약점이 있다는 뜻이군. 마이클의 머릿속에 어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지훈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BMW에서 나온 이유가 정말 어머니 때문인가요? 마이클의 질문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지훈은 마이클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당당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거든요. BMW에서는 제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했어요. i8 후속 모델의 차세대 냉각 시스템 개발이었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BMW i8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카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지훈의 말에 에밀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이클을 포함해 주변 남자들은 모두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로버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업가적 직감이 발동한 거였어요. 지훈 씨, BMW i8 기술을 알고 계신다면 정말 대단한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개발할 차세대 전기차는 테슬라와 BMW를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해요. 지훈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BMW에서 배운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면 충분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에밀리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지훈의 전문가적 면모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시작해 볼까요? 12층에 새로운 R&D 센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박지훈, 어머니가 폐암이라고? 마이클은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지훈의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5억 달러 프로젝트라니. 그건 내 것이어야 해. 마이클의 눈엔 냉혹한 빛이 돌았습니다. 에밀리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어머니 치료비가 약점이군. 그걸 이용하면. 마이클의 입꼬리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이제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대로 된 기술자로 인정받았어요. 지훈은 행복했습니다. 1년간의 힘든 시간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적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도.
에밀리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선 뭔가가. 지훈이 기술이사로 임명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12층에 새로 마련된 R&D 센터는 활기가 넘쳤어요. 최신 장비들과 넓은 작업 공간, 그리고 지훈의 전문적인 지휘 아래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죠. 에밀리는 거의 매일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훈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 모든 게 인상적이었죠. 지훈 씨, 이 설계도를 보면 기존 시스템보다 30%더 효율적이네요. 에밀리가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BMW에서 배운 기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거예요. 열분산 방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때 로버트 CEO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 씨, 에밀리, 당장 회의실로 와주세요.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이 회의실에 도착하자 로버트의 얼굴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클라우스 회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다고 해요. 5년간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에밀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10억 달러라니.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지훈 씨가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훈 씨의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하거든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편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들은 마이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어요. 10억 달러 프로젝트를 저놈이. 말도 안 돼. 마이클은 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이런 기회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수리공이 모든 걸 가져가다니. 에밀리도 완전히 넘어갔어. 저놈만 없으면. 마이클의 머릿속에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약점을 이용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개인 탐정을 만났습니다.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봉투를 건네며 속삭였어요. 박지훈의 어머니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 병원, 치료비, 모든 걸 다. 3일 후 지훈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죠. 지훈이 급히 짐을 챙기며 회사를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마이클의 목소리엔 거짓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 안 됐네요. 그런데 회사 치료비 지원은 일반 치료만 해당돼요. 응급수술은 별도거든요. 마이클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만 달러라는 거액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울 방법이 있어요. 마이클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5만 달러를 빌려드릴게요. 대신 유럽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세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요. 유럽 프로젝트 총괄직을 저에게 양보하세요. 그럼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해결해드리고 추가 치료비까지 지원해드릴게요. 마이클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어요. 지훈의 양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부추겼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며? 지금 결정하세요. 마이클이 압박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병원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포기하겠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를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회의실에서 지훈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유럽 프로젝트를 포기하겠습니다. 로버트와 에밀리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마이클이 대신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씨도 힘든 시기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던 지훈이 갑자기 포기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마이클이 프로젝트를 맡은 지 일주일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독일 팀과의 화상회의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 설계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화를 냈어요. 마이클이 제시한 설계안이 BMW 표준에 맞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이클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독일 팀의 실망은 컸어요. 박지훈 씨는 어디 있나요? 그분과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 없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에밀리는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포기와 마이클의 수상한 행동, 뭔가 연결점이 있을 거였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훈 어머니의 수술비가 이미 지불되어 있었고 그 출처가 마이클의 개인 계좌였던 거예요. 설마 마이클이 지훈 씨를 협박한 건가? 에밀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에밀리는 더 깊이 파헤쳤어요. 마이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의 컴퓨터에 남겨진 흔적들을 조사했죠. 마침내 에밀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마이클의 컴퓨터에 남겨진 개인 탐정과의 이메일 기록이었어요. 지훈 씨 어머니 정보조사 완료. 병원비 부담으로 협박 가능. 에밀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클이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심정이. 이건 너무해. 에밀리는 즉시 지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마이클의 음모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마이클이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최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지훈 역시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지키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꿈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어머니의 건강.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에밀리는 마이클의 이메일 증거를 프린트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손이 떨렸어요. 지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지훈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실을 지키느라 밤을 새운 게 분명했죠. 수염이 자라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진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지훈 씨, 에밀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씨, 여기 왜? 마이클이 뭘 했는지 알아냈어요. 에밀리가 프린트한 이메일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의 계획적인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를 보니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를 조사하고 협박했다고요?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동안 마이클을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악랄한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어머니 때문에 포기한 거였는데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의 선의를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거든요. 에밀리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이클이 너무 교활했던 거예요. 지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씨, 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세요. 에밀리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인사드려도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어머니께 에밀리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훈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는 벗으셨지만 여전히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엄마, 에밀리 씨 오셨어요. 회사 사장님 따님. 아, 그분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에밀리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죠. 안녕하세요. 에밀리 존슨입니다. 에밀리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지훈이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라고. 에밀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좋게 말해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 걱정만 했죠. 어머니의 말에 에밀리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죠. 독일에서 성공했다고 연락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훈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밀리의 말에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지훈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가요? 우리 지훈이가 도움이 됐다니. 병실을 나온 에밀리와 지훈은 복도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대로 놔둘 수 없어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달랐어요. 마이클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함께 마이클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마이클의 컴퓨터에 다른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독일 투자자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마이클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일찍 출근해서 마이클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마이클이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확인하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개인 탐정에게 지불한 비용 내역, 지훈을 모함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 이 사람이 정말. 에밀리는 모든 걸 USB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이 일찍 온 거였어요. 에밀리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피했죠. 에밀리,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 마이클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프로젝트 자료 좀 확인하러 왔어요. 지훈과 에밀리는 클라우스 회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마이클 몰래 진실을 알렸어요. 정말 놀랍군요. 마이클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클라우스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훈 씨와 일하고 싶었습니다. 기술력에서 확실한 차이가 났거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이 제출한 설계안들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내일 정식 회의를 하죠. 이번엔 마이클 없이요. 클라우스 회장의 제안에 지훈과 에밀리가 동의했어요. 마이클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에밀리와 지훈이 자꾸 수군거리고 독일 쪽에서도 연락이 뜸했거든요. 들켰나? 아니야, 증거가 없을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마이클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회사에 몰래 들어와 지훈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프로젝트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려는 계획이었죠. 이걸로 끝이야. 지훈, 너는 완전히 끝났어. 마이클의 눈에 광기가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컴퓨터를 켜자 모든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에밀리와 함께 백업을 준비해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컴퓨터 로그에 마이클의 불법 접근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보안 카메라에도 그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오후 2시 독일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CEO와 마이클도 참석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의 전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죠. 마이클의 협박, 사보타주, 컴퓨터 해킹, 모든 악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로버트 CEO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이클, 이게 정말이야? 마이클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CCTV 영상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클라우스 회장이 화상회의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훈 씨와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지훈과 에밀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마이클은 회의실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CCTV 화면에 선명히 찍힌 자신의 범행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로버트 CEO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5년간 신뢰했던 직원이 이런 배신을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마이클, 당장 사표를 쓰고 나가. 아니, 해고야.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거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지훈 씨께 사과하고 어머니께도 사죄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기나 해?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협하고 훌륭한 인재를 괴롭힌 마이클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떨리는 다리로 지훈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지훈은 동정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지훈은 차갑게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이용한 협박, 컴퓨터 해킹, 모든 악행이 떠올랐거든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마이클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훈이 마이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보안 요원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 존슨 테크놀로지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특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CEO가 단상에 올라 마이클을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지훈 씨를 우리 회사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수리공이었던 지훈이 이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였어요. 지훈 씨의 뛰어난 기술력과 인품이 우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훈이 단상에 올라서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직원들의 눈빛엔 존경과 기대가 가득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어요. 지훈의 겸손한 인사말에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같은 날 오후 클라우스 회장이 직접 시애틀로 날아왔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해서였어요. 지훈 씨,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클라우스 회장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 역시 독일의 뛰어난 기술진과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존슨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어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에밀리는 지훈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년 전 무시했던 수리공이 이제 회사의 구원자가 된 거였어요. 5년 후엔 테슬라와 BMW를 능가하는 전기차를 만들겠습니다. 지훈의 당당한 선언에 독일 기술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후 지훈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거였어요. 지훈아, 의사가 완치 판정 내렸어.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년 반 동안의 힘든 시간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병원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어요. 뺨에도 살이 오르고 걸음걸이도 활기찼죠. 이 모든 게 네 덕분이야. 좋은 회사, 좋은 치료. 고마워. 엄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지훈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건강을 되찾은 순간이었거든요. 지훈이 CTO가 된 후 회사는 눈부신 발전을 거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개발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업계를 놀라게 했어요. 기존 배터리보다 2배 오래 지속되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훈의 발표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어요. 언론에서도 한국계 천재 엔지니어라며 대서특필했죠. 에밀리는 지훈의 연구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훈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에밀리 씨 덕분이에요. 마이클 음모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어요. 6개월 후 존슨 테크놀로지는 유럽 세계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지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성장이었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CFO의 보고에 이사회가 환호했어요. 모든 게 지훈의 합류 이후 일어난 기적이었죠. 로버트 CEO는 지훈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50만 달러라는 거액이었어요. 지훈 씨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도 중소기업에 머물렀을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인품이었죠. 에밀리도 크게 변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동료 임원이 에밀리의 변화를 언급했어요. 지훈 씨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에밀리는 지훈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고 배울 게 많았거든요. 지훈 씨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에밀리의 마음엔 이제 확실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지훈과 에밀리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에밀리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죠. 지훈 씨야말로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늦게 가시잖아요. 두 사람은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시애틀 야경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죠. 1년 반 전을 생각하면 꿈 같아요. 지훈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지훈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훈의 따뜻한 말에 에밀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사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마이클이 사라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직원들은 더 밝아졌고 프로젝트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지훈과 에밀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죠? 에밀리가 물었어요. 네, 아시아 진출 계획이에요. 한국, 일본, 중국. 제 고향에도 진출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에밀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6개월 후 어느 금요일 저녁 지훈은 에밀리를 회사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애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와, 여기서 이런 전망이 보이는 줄 몰랐어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석양이 지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가끔 여기 와서 생각 정리를 해요. 1년 반 전에도 여기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지훈이 난간에 팔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때는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었어요? 에밀리가 지훈 옆에 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독일에 남을 건지, 미국으로 돌아올 건지, 성공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엔 그때의 고민이 녹아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에밀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시선에 에밀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만약 독일에 남아 있었다면 에밀리 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의 말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 멀리 퓨제 사운드의 물결이 반짝이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된 무대 같았죠. 지훈 씨, 에밀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1년 반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지훈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당연했어요. 저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작업복을 입었든 정장을 입었든 상관없어요. 지훈 씨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지훈 씨가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게 진짜였어요.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에밀리가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에밀리 씨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배웠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에밀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죠. 지훈 씨. 에밀리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지훈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에밀리의 고백에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저도 에밀리 씨를 사랑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를 만나러 와주셨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지훈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처음엔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1년간 무시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저는 처음부터 에밀리 씨를 좋아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완벽주의자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시애틀의 야경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죠. 이제 정말 확실해요. 지훈 씨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지훈이 문득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에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1년 반 전 기억나요? 에밀리 씨가 그랬잖아요. 이 엔진을 고칠 수 있다고? 좋아, 이걸 고치면 당신이랑 결혼해 줄게. 에밀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의 절망적인 외침이 부끄러웠거든요. 아,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그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의 진지한 말에 에밀리가 놀랐어요. 정말요?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게는 희망 같았어요. 언젠가는 정말 에밀리 씨와. 지훈이 말을 멈추고 에밀리의 두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어요. 1년 반 전 절망적인 외침이 이제 진짜 사랑의 약속이 되는 순간이었죠. 에밀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네, 저도 지훈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꼭 안았어요. 시애틀의 밤하늘 아래서 약속한 사랑이었죠. 그때는 정말 엔진 때문에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진심이에요. 에밀리가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는 엔진을 고쳐서 회사를 구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에밀리 씨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이미 얻었어요. 오래전부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에밀리가 지훈의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전 세계에 우리 기술을 알리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죠. 지훈의 말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벌써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정말요? 네. 에밀리 씨 이야기만 하니까 눈치채셨나 봐요.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훈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로버트 회장님을 존경해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분명 될 거예요. 에밀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후 지훈과 에밀리는 두 가족을 모시고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지훈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에밀리, 지훈이를 잘 부탁한다. 로버트 CEO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네, 아버지. 행복하게 살겠어요.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지훈의 기술력과 에밀리의 경영 능력이 합쳐져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거든요.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자고요. 지훈의 제안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 더 큰 회사로 만들어봐요. 까치요. 두 사람의 약속이었어요. 사랑과 성공, 모든 걸 함께 이뤄나갈 약속이었죠. 이렇게 박지훈과 에밀리 존슨의 사랑 이야기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년 반 전 절망적인 외침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사랑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오늘 지훈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